이번 시간에는 MCU 소프트웨어가 제품을 컨트롤하는 예시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배경 지식 하나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베디드 전자장치들은 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당장 떠오르는 예시만 생각해봐도 세탁기, 청소기, 전기차에 구동 모터가 있습니다. 세탁기에 있는 이 세탁통이 좌우로 막 돌아가면서 빨래가 되는 거니까 모터가 있어야 될 거고, 청소기도 안에 있는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팬이 돌아야 공기가 흡입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에서 이 구동 모터가 돌아가야지 자동차의 바퀴가 돌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모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외에도 뭔가가 움직이는 전자제품은 대부분이 모터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MCU 소프트웨어 예시를 설명하기 전에 모터를 제어하는 원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모터와 제어 기법이 있지만 원리만 단순화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조그마한 DC 모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터에 전류를 이렇게 공급해주면 이 모터 안에 전선들이 막 감겨 있는데 그 전선들을 타고 전류가 흐른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빠져나갑니다. 이때 이렇게 모터에 전류가 공급되면 모터에 달려있는 이 막대기가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결국 모터라는 제품은 우리가 전류를 공급하면 그것을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전류를 공급해주면 이 막대기가 돌면서 회전력을 제공해주는 장치라는 거죠. 그리고 모터를 제어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막대기의 회전 방향, 그러니까 막대기가 시계 방향으로 도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냐 이 회전 방향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이 막대기가 제공하는 회전력의 크기를 제어하는 것, 정리하면 모터 제어라는 것은 이 막대기의 회전 방향과 회전력의 크기를 제어하는 게 모터 제어입니다. 그러면 이 회전 방향과 회전력의 크기를 어떻게 제어하는 걸까요? 모터가 회전하려면 이 모터에 전류를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때 이 모터로 공급되는 전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회전력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모터로 공급되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막대기가 돌아가는 회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이렇게 공급할 때랑 반대로 전류를 이렇게 공급할 때 이 막대기가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전류의 크기와 전류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모터 회전력의 크기와 모터 회전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MCU와 모터가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MCU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구현하면 모터로 공급되는 전류의 크기와 전류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CU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모터 제어와 관련해서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 배경 지식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컨트롤해서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을 MCU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원래 하려던 얘기로 돌아와서 MCU 소프트웨어가 제품을 컨트롤하는 예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구동 모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기차의 구동 모터는 자동차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동력을 제공하죠. 자동차가 앞뒤로 움직이려면 바퀴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구동 모터와 자동차 바퀴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모터를 회전시키면 바퀴를 회전시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자동차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겠죠. 한편 전에 제가 자동차 안의 전장 부품마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제어기가 각각 있다고 했으니까 이 구동 모터를 컨트롤하는 제어기가 이렇게 자동차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어기에는 MCU가 있고 이 구동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 소프트웨어가 이 MCU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그 제어 소프트웨어는 이 모터로 공급되는 전류의 방향과 전류의 크기를 컨트롤할 거고, 그래서 차가 앞뒤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구동 모터를 컨트롤하는 제어 소프트웨어는 모터로 공급하는 전류의 방향과 전류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제어 소프트웨어가 모터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려면 자동차가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멈춰 있을 건지를 소프트웨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갈 거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공급하고, 만약에 뒤로 갈 거면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제어를 하려면 현재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싶은 건지 뒤로 가고 싶은 건지 가만히 있고 싶은 건지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판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현하는 걸까요? 자동차에는 이런 기어가 있죠. 이 기어를 뒤로 두면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여야 되고, R로 두면 뒤로 움직여야 되고, N으로 두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어가 D 상태면 제어 소프트웨어가 구동 모터로 전류를 이렇게 공급해서 모터의 회전 방향이 이 방향으로 돌도록 제어를 해야 되고, 만약에 R 상태라면은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공급해서 모터의 회전 방향이 이 방향으로 돌도록 모터의 회전 방향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어가 N 상태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제어 소프트웨어가 모터로 전류를 공급하지 않는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동 모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모터의 회전 방향, 즉 모터로 공급하는 전류의 방향을 컨트롤하려면 반드시 현재 기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기어의 상태를 제어기 MCU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서
기어와 제어기 사이를 전선으로 연결해놓고 하드웨어 회로를 적절하게 구성해서 기어 상태에 따라서 이 전선에 흐르는 전압값이 바뀌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어 상태에 따라 전선에 흐르는 전압의 값을 이렇게 5V, 3V, 1V로 바뀌도록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MCU는 현재 연결된 이 전선의 전압이 몇 볼트인지 측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기어의 상태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선의 현재 전압이 몇 볼트인지 측정하는 기능이 필요할 텐데 그 기능을 MCU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구현해야 합니다. MCU에 ADC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그 전압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전압이 측정됐으면 이제 그 전압값을 사용해서 기어의 상태를 판단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모터로 공급하는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로직을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드웨어 환경을 예시로 들면 어떤 별도의 센서가 중간에 있어서 그 센서가 현재 기어의 상태를 확인하고 특정한 통신 메시지로 현재 기어 상태를 모터 제어기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 담긴 값이 1이면 D, 2면 N, 3이면 R 이런 식으로 값을 담아서 보낸다고 가정하죠. 만약 이런 컨셉이라면 MCU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 센서가 어떤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서 그 통신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수신한 메시지의 값을 확인해서 값이 1인지 2인지 3인지를 확인해서 현재 기어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기어의 상태에 맞게 전류 공급 방향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로직을 구현하면 될 겁니다. 결국 내용을 정리하면 구동 모터가 회전하는 방향을 MCU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려면 현재 기어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기어의 상태를 MCU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하드웨어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서 현재 기어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능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구현해야 되고 기어의 상태를 바탕으로 모터의 전류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도 구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터 제어의 다음 요소로 모터의 회전력을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그거를 소프트웨어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그걸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터의 회전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MCU는 차량의 가속 페달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많이 밟았다면 모터가 큰 회전력을 제공해야 되니까 모터로 공급하는 전류의 크기를 크게 제어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면 될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가속 페달이 얼마나 밟혔는지에 대한 정보를 MCU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하드웨어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환경에 맞게 MCU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현재 가속 페달이 얼마나 밟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페달이 많이 밟혔을수록 모터로 공급하는 전류의 크기가 커지도록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동 모터 제어 소프트웨어는 아주 초보적인 형태지만 모터 제어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모두 구현했습니다. 운전자의 기어 상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따라서 제어 소프트웨어는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방향, 크기를 결정해서 모터로 전류를 공급할 거고 그러면 차가 앞뒤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모터 제어 소프트웨어는 대강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고 실제 자동차의 제어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좀 더 정밀한 모터 제어를 위해서 현재 차량의 속도, 현재 모터의 온도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의 추가적인 정보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혹시 차량에 고장은 없는지 현재 배터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서 모터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제어 로직 자체는 제가 이번 시간에 예시로 설명한 내용이라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MCU 소프트웨어가 전기차의 구동 모터를 컨트롤하는 예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모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자동차에 구동 모터만 있는 게 아니죠. 청소기,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도 대표적으로 모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 속에 모터를 컨트롤하려면 그 모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거고 결국 거기에서도 MCU가 쓰일 겁니다. 자동차 구동 모터의 제어 소프트웨어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터를 제어하는 대강의 원리는 비슷할 겁니다.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서 청소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소기의 이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 오른쪽 사진인데 보시면 내부에 모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팬이 돌아가지고 아래에서 공기가 쭉 흡수가 되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청소기를 제어하는 MCU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서 이 모터를 제어하면 됩니다. 모터 제어는 모터로 공급하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로 컨트롤할 거고 근데 청소기에서는 모터의 회전 방향은 하나로 고정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안으로 흡수하고 이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외부의 공기를 항상 안으로 빨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청소기의 경우 모터 회전 방향은 항상 같을 겁니다. 그러면 청소기를 제어하는 MCU 소프트웨어는 모터로 공급하는 전류의 크기를 조절해서 모터의 회전 강도만 제어하면 될 겁니다. 모터의 회전 강도는 청소기에 달려있는 이 강도 조절 버튼을 사용자가 눌러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사용자가 이쪽에 버튼을 누르면 그 정보를 MCU가 전달받을 거고 그 정보에 따라서 MCU 소프트웨어가 모터로 공급하는 전류의 크기를 컨트롤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기 MCU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사용자가 이 버튼 중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른 건지 마이너스 버튼을 누른 건지 그것을 감지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되고 그 버튼 조작에 따라서 모터로 공급하는 전류의 크기를 조절해서 모터의 회전 강도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소기 제품의 경우 이쪽에 LCD 화면이 있습니다. 이 LCD에 문장이나 그림을 출력하는 것도 MCU 소프트웨어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이 LCD 화면에 현재 흡입 강도를 초강력, 강력, 일반이라고 표시해주는 것도 MCU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해야 될 기능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소기의 이쪽에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MCU의 ADC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면 현재 배터리의 잔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측정된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LCD 화면에 현재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글자를 출력해주는 것도 MCU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요즘 최신 청소기들은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도 있겠지만 제 강의가 청소기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베디드 MCU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됩니다. 처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전기차 구동 모터를 생각해보면 자동차 기어의 상태, 운전자가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이런 정보를 MCU가 인풋으로 전달받아야 되니까 이런 정보를 전달받는 인풋 기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달받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류 제어의 방향을 정하고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프로세싱 기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로 모터로 전류를 공급해주는 아웃풋 기능도 구현해야겠죠. 청소기도 비슷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정보를 전달받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모터로 공급할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LCD로 어떤 글자를 출력해 줄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로직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소기 모터로 실제 전류를 공급하고 LCD 화면에 글자를 출력해주는 아웃풋 기능도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 속에 인베디드 MCU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질 겁니다. 세탁기, 에어컨, 리모컨, 밥솥, 생각나는 전자제품들 아무거나 생각해보면 모두 이런 구조로 소프트웨어가 구성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시를 들자면 끝도 없고 어쨌든 대부분의 MCU 소프트웨어가 이런 구조로 동작하겠구나 라고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CU 소프트웨어가 전자제품들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전기차의 구동 모터와 청소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렸고 또 인베디드 MCU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구조도 설명드렸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모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들만 예시로 들었지만 모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뭔가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장치들은 모두 MCU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가 되고 있을 거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MCU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MCU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